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프롬프트로 정리해주는 남자 준박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찾아보면 정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예창패와 초창패, 그리고 청창사인데요. 오늘은 청창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청창사를 합격한 저만의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은 프롬프트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청창사 14기를 졸업하여 프리즘 프롬프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대학생 때 우연한 계기로 소개팅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해본 경험이 있는데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힘들지만 생각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고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의 일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당시에 이미 소개팅 앱을 통해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예창패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래도 청상사라는 기회가 한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을 해볼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나 예창패를 받고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창사 혹은 초창패를 노리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출도 거의 없고 직원도 없는 1인 사업가가 청창사를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모두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창사 공고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공고가 떠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3일에서 2월 12일까지고요.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거는 창업기업 확인서였나 아마 그게 지원사업 시즌 때 신청이 엄청 밀려서 발급받으려면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통과하고 발급받으려고 하면 좀 많이 간당간당하거나 제출을 못하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업계획서 통과 여부랑 상관없이 제출 서류들을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마음 졸이는 일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집 구분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뽑는 지역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달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수가 끝나고 서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필요한 서류들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신청 자격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지원금 부분인데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마를 어디에 쓰실 건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1억으로 책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시면 1억에서 70%인 7천만 원까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총 사업비 맥스 값은 1억 4천까지니 이 부분 고려해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사업비를 높게 잡는다고 해서 평가 점수가 깎이거나 그런 건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낮게 써버리면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실제로 입교했을 때 쓰신 거 이상으로는 받기가 힘드실 수 있어서 웬만하면 1억 4천만 원으로 맞춰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교자 부담금 10%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원래는 형식적으로 30%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물이라고 해서 대표자 인건비를 입교자 부담금 20%로 퉁쳐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실제로 내셔야 할 돈은 10%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창사에서 받는 지원금을 대표자 인건비로 책정하시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소기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사무실 공간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주 20시간 정도 출석을 찍어야 해서 따로 사무실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입소보다는 준입소로 많이들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고 마침 사무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입소기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매일 출근해야 하는 입소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 준입소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소가 경쟁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물론 사업 아이템마다 중요한 부분도 다르고 심사위원들마다 또 보시는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지원 사업을 여러 번 준비하면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창사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평균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문서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심사관분들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접해보고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해도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조차도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사업 아이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든 발표 대본에든 가장 첫 부분에 아이템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설명한 내용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듣는 입장에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이 돈을 어디에 쓸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인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대략적으로만 쓰시면 그 부분이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청창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지원 사업은 그저 거둘 뿐이라는 느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최대한 상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설퍼도 좋으니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데모 버전이 구현이 돼 있어야 되고요. 영상이나 사진 등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을 통해 심사관분들이 아이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모 버전과 더불어 지표까지 있으면 좋은데요. 내가 창사에 지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보았고 몇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서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베스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표가 당장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요. 데모 버전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얘기하다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는 그런 것들을 주저리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명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이라면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유저 유입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쓰시는 것보다는 인스타 광고에 얼마를 투자해서 몇 개월 동안 몇 명의 유입을 만들어서 그 중에 몇 퍼센트의 리텐션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딱딱 떨어지게 써주시면 훨씬 말의 신빙성이 올라가고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템샘솜 같은 시장조사 결과도 당연히 숫자로 나타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아이템이 어떻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매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부분에서는 단순히 앞으로 직원을 뽑겠다가 아니라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을 때 어떤 직무의 인력을 몇 명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년도에는 개발자 2명을 채용하여 월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차 년도에는 매출 5억 달성 시 마케팅 담당자 1명과 CS 담당자 2명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결국 정부는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실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직원을 뽑지 않으시더라도 계획서에는 뽑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무조건 써주셔야 합격 확률이 올라가니 해당 내용은 꼭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하셨다면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자취방에서 청산사 합격 메일을 열어보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부모님께 자랑을 엄청 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심사도 2배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80명의 지원자들 중 최소 40등 안에는 들어야 합격이 되는 것이니 기쁨의 마음은 잠시만 접어두시고 발표 준비를 시작하셔야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발표도 사업계획서 작성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서류 심사 때 여러분들을 통과시켰던 심사관분들은 발표 심사 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발표 시간 10분 동안 여러분의 아이템을 하나도 모르는 상대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그분들은 여러분의 발표만 집중해서 듣고 있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사업계획서를 읽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발표 대본은 대충 준비해 가도 되는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내용의 구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PT 화면 구성도 폰트 크기를 큼지막하게 핵심만 딱딱 정리해서 뇌리에 박히게끔 해주시고요. 글자보다는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 같은 경우도 간트 차트를 이용해 월별로 구체적인 일정을 보여주시고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거다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PPT 준비하실 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부록 준비입니다. 발표 PPT 뒤쪽에 추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두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시장 분석 데이터라든지 경쟁사 상세 분석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미리 바로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심사위원분들이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라며 바로 해당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성을 보여주시면 심사위원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본 발표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또 발표에 대한 준비성을 잘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위의 내용들과 제가 합격했던 사업계획서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량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쓰기보다는 챕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해 놓았고요. 대본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와 예상 질문은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따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중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에 어떤 내용을 넣으라는 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적혀 있던 것을 지우고 본인의 사업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방금 잠깐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통합 플랫폼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로컬스팟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5줄에서 3줄에서 5줄 정도로 요약해서 이렇게 중괄호 부분을 채워 넣습니다. 설명 정도는 웬만하면 스스로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채우고 프롬프트를 작동시키면 얘가 사업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는데요.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한글 파일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I로 작성한 내용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발표까지 하시러 가면 그 내용은 본인이 다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 틀만 참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한 번씩 다 직접 검토를 해보시고 넣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성하실 때는 대화창에 남아있는 대화 내역을 얘가 알아서 참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본이나 예상 질문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획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내용을 채워 넣으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표 대본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와도 내용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서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기획을 채워 넣으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롬프트를 다운받는 곳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총창사 모집 일정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와 발표 대본을 작성할 때의 꿀팁을 알려드리고 추가로 이를 프롬프트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